예, 안녕하세요.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배한석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너무 서 계셔서 앉을 자리 없는데 지금 2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힘드시죠? 예. 가급적 편하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요. 지금 앞에 설명하신 분들은 중요합니다. 조합 방식, 그리고 공공시행 방식, 신탁 방식.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대상이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설계사무소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예시를 해주는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회사 소개, 저희 회사 소개 들으려고 오시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기본 방침, 이제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을 것만 짚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비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약 200명 되고요. 16년 연속으로 신용평가 A등급 받고 있는 건실한 설계회사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수행 실적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여러분이 지금 수행한 게 이제 노후 계획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 그 성격과 비슷한 것. 서울시 2010 도시 및 주관계 정비 기본 계획, 재건축 재개발 기본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재건축 재개발 기본 계획, 그리고 교남 뉴타운 개발 기본 계획, 그리고 부천 중동 신도시 도시 설계 지침 재정비 연구 등 해가지고요. 저희가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뉴타운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게 특별 정비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도정법은 그냥 정비계획. 여러분은 특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특별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단계고요. 저희가 수행한 거는 인천의 청천 2구역 있고요. 마천 3구역, 안양, 진흥, 수원, 천천, 조공 등 해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한 것만 지금 현재 약 63건, 국내 최고 실적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많은 분야를 설계를 하고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만 좀 꼽아봤습니다. 인천의 계양 2구역 약 2,300여 세대, 성남의 상대원 2구역 약 5,000여 세대, 그리고 고덕주공 3단지 4,000여 세대, 수원 영통 2구역 4,000여 세대 해가지고요. 저희가 뒤에 보이는 거는 성대원 2구역이고 재건축 재개발 설계 실적만 75건, 약 11만여 세대 정도의 수행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이 좀 많으셨죠. 조합사업을 했을 때 10년 걸리느냐, 15년 걸리느냐. 그럼 뭐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최소 1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최소 10년 동안 사업을 해서 입주한 단지들입니다. 반포 레미안 프스티지, 과제열 뉴타운 3구역입니다. 3,000여 세대, 과천 주공 6단지, 그리고 평촌 어바인 해서 현재 10년 이상 이제 사업을 해서 입주한 단지만 이제 25건, 4만여 세대로 국내 최고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여기까지 이제 회사 설명하고 마지막 저희가 공동주택 디자인 실적입니다. 제3강자인 레이저타운 프로지오, 고덕 아르테온, 그리고 송파 미래 프로지오 있죠. 여기 이제 프로지오 서울시에서 디자인 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주거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상도 많이 받았고 수행 실적도 튼튼하고 디자인 가운데 있는 회사다라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본계획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포인트를 제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노후계획도시 이제 특별법 아시죠? 특별법 해법의 시행령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기본방침 국토부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도지구 11월 27일 선정되셨고,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 작년 12월 31일 고시 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입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 지정이 돼야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조합 방식과 공공 신탁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 설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일단 특별정비 예정계획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시설, 이주택책 지원령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단지 정비형이고요. 중도신도시 다 예정계획이 다 주택단지 정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법에 적용받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뉴스에 나온 게 500% 이야기 나왔죠. 3종 500%. 근데 현행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만든 게
450%,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용적률은 450%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럼 450%가 현실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은 못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좀 완화를 좀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에서 대지 경계선의 높이를 좀 완화하고 건축물과 건물의 사이의 간격도 완화를 했어요. 그럼 동일한 땅에 450%의 용적률의 아파트를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빡빡하겠죠.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받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용적률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분담금 감소 때문에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적 규제도 좀 많이 완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처음에 이게 나오는 게 용적률 책에 나오는 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체계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에서 나온 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보시면은 종전 용적률, 기준 용적률, 특별 정비계획 용적률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용적률, 지구단위 계획상 용적률, 건축물 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 218%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리고 기준 용적률,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 계획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 그럼 이게 부천 신도시가 적정 용적률이 얼마냐? 라고 해서 부천에서는 350%를 기준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왔던 최대 용적률 450%까지 가는 것은 특별 정비계획 용적률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기반시설 공공기여죠? 공공기여 얼마나 하느냐? 종전 용적률에서 기준 용적률이 올라가는 데를 1구간으로 규정을 했고요. 10에서 40% 내에서 조례를 결정해라. 부천은 10%를 결정했습니다. 최소를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2단계 기준 용적률에서 특별 정비계획 용적률까지 올라가는데 공공기여는 40에서 70% 이내에서 조례로 결정을 해라. 부천에서는 41%를 최소를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공공기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공공기여를 공공주택, 생활레소시, 기반시설, 현금, 토지 등으로 하라라고 했고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부천시도시는 기본계획 고시가 낮죠. 그 기본계획에 따르면은 1구간에서는 생활레소시 부지, 그리고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2구간에서는 1구간 공공기여 플러스 공원, 그리고 잔여금은 현금으로 공공기여한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부천 기본계획에서는요. 그리고 공공기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보여드릴 계획에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좀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 정비계획 할 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은 계획안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기본계획에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서 보시면은 존을 한 6개 정도로 구분을 했고요.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게 1구역입니다. 1구역의 요 앞에 요점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공공기여는 미술관, 체육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기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길주로, 그리고 이쪽에는 송내대로 주변에 이제 연결 공원을 설치해서 이제 구역별의 생활 어떤 관계를 좀 연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도로에서는 기존의 송내대로에 의해서 녹지를 좀 지상에 세워서 차량은 지하로 다니겠죠. 이렇게 해서 생활 환경을 서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게 기본계획에 적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공공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은하마을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를 뭐 부천시청역에 지하철 연결 통로를 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의 지하 주차장, 그라든가 이제 복합예술문화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국공립도서관을 지어서 공공기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입니다. 이제 건축계획안을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건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구나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현행법에서 나온 기본 지침을 갖고 이제 계획안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나중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치도를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평형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용준이라 설명을 드렸고요. 평형대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탁사에서. 보시면 16평, 17평에서 최고 55평, 58평까지 평형대가 너무 골고루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는 어떤 판단 기준이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 계획하는 데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여러분 아직 설문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계획안을 저희가 임시로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용적률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전체 이제 218에서 350 가면서 이제 10% 공공기 하면은 공공기가 13.2%고요. 그다음 2구간 41% 적용하면은 54.2%가 용적률에서 공공기여가 되는 거고요. 또 전체 450%에서 54.2%를 빼면은 약 395%가 여러분이 가져가는 건축물 분양 용적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395%는요. 그렇게 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 얘도 이제 예시입니다. 이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땅의 용도지역이라든가 공원 위치, 도로 면적 다 결정되는 겁니다. 언제? 특별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예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갖고 생각하는 건 이제 기존의 보행자 도로는 여러분 땅이 아니죠. 지자체 땅입니다. 지자체 땅은 이제 보행자 도로를 없애고 공공보행통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본 거고, 부흥초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금 아파트 대지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좀 옮겨보고 전면도로와 후면도로를 좀 확보를 해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땅 면적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이용계획서는 공공기여 아까 하라고 했잖아요. 현재 반영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땅에서 이제 용적률 450%를 한번 얹어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 24평이나 30평의 임대를 한번 들어갔는데 이 임대는 아직 공공기여입니다. 아까 공공기여는 땅으로 할 수 있고 공공시설로 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공기여는 현재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을 해본 겁니다. 공공임대를 딱 빼면은 계산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해서 공공임대를 183가 408세대를 넣으면은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조합분 및 일반 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평형 730, 35평형 1700, 47평형 981세대, 55평형 176세대 하면은 약 한 4178세대에서 일반 분양이 약 1200세대 정도 나오더라라는 내용입니다. 450% 적용했을 때요. 뭐 450% 될지 400% 될지 아직 특별정비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맥시멈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평형대 24평형, 35평형, 47평형, 55평형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평형 55평형까지 들어가야 될지도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평형에 가시는 분들이 뭐 두 채 받을 수 있잖아요. 1+1 받을 수도 있고 대형평형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의견 수렴이 다 되면은 변화가 많이 수반이 될 겁니다. 그걸 감안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평형대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정 아니고요. 예시입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도 현재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임대주택이 한 500세대 빼버리면은 지금 많이 빡빡한 평형이죠. 지금 많이 빡빡합니다. 건물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빼면은 단지가 한 3개 동, 4개 동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쾌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정비계획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시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 이제 약간 보라색, 연보라색이 이제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24평형. 그리고 약간 이제 주황색이죠. 옅은 주황색들이 35평형.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들이 47평형, 이제 푸른색이 한 55평형 정도로 이제 계획을 골고루 한번 해본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는 이제 여러분 코너 쪽에 좀 위치를 시켰던 부분인데, 그러면 상가 소유자들이 이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이니까요. 나중에 사업 추진하시면서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 시행 대표자에게 의견 주시면은 뭐 반영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트렌드죠. 스카이 커뮤니티. 이게 지금 요즘 트렌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위치는 여기 부천 신촌역 앞에 설치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위치는 잡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뒤에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치도대로 건물을 만약 짓는다면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주는 예시도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지어지진 않을 겁니다. 형태가 많이 바뀔 거고 세대수도 많이 바뀔 겁니다. 예시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 다음 단위세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단위세대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24평형 단위세대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보는 24평형 신축 아파트는 다 포베이로 나옵니다. 예, 포베이가 되는 이유는 가장 단순합니다. 발코니가 확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확장이 법으로 허용이 안 됐으면 여러분들 포베이 안 나옵니다. 3B입니다. 예, 포베이가 나온 이유는 발코니를 전용 면적화하기 때문에 공간이 꽤 넓어져서 이제 포베이가 되는 거고요. 가장 일반적인 포베이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고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과 욕실 들어가고, 그리고 침실 사이에 얘는 가변형을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포베이 타입입니다. 네, 다음. 34평형, 35평형 당연히 이제 포베이죠. 공간이 좀 늘어났죠. 그 늘어난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 이제 알파룸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고요. 드레스룸은 좀 넓어지겠죠. 그리고 알파룸 내용으로 뭐 팬트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34평형 포베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7평형, 좀 많이 큽니다. 3.500 드레스룸도 엄청 커졌고요. 알파룸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주방도 상당히 커졌고요. 이거 당연히 이제 가변형으로 갈 거고요. 그럼 이 알파룸은 침실로 쓰셔도 관계없는데, 지금 47평형이라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는 47평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47평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발코니를 다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발코니 확장을 합쳐버리면은 거의 50평대 후반 아니면 60평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해석을요. 옛날 아파트 아니에요. 네, 다음. 여기 이제 가장 큰 거 55평형입니다. 8구부이네요. 다이닝룸도 한번 넣어봤고요. 뭐 홈카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알파룸 상당히 큽니다. 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는 이 정도 사이즈라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요즘 계획할 때 팬트리로 계획합니다. 별도로 잘 안 해요. 그런데 팬트리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수요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50평대 40분이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넣을 거냐 말 거냐, 팬트리로 갈 거냐 별도로 갈 거냐. 그러면 지금 55평형이면은 옛날 평형으로 따져볼까요? 한 70평대 초반입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을 거냐 라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설문조사 필요하겠죠. 아니야, 나 40평대하고 30평대 두 개 받을 거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 주민 공동시설이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스카이 커뮤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릴렉스. 크게 한번 세 가지로 구분해봤는데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냥 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요즘 이제 대단지에서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주했을 때 그 단지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분담도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 대단히 올라가진 않아요. 그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스카이 커뮤니티 위에 뭐 라운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북카페, 호텔식 조식 서비스, 뭐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요즘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헬스케어는요. 피트니스, 지하수룸, 골프 클럽하우스,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도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정도 대단지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과 사업 시행자가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견을 주시면 돼요. 그 반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 카페, 마음속 카페, 도서관, 그리고 시네마, 그리고 시내 라운지 등 기본적인 타입들이고요. 이거 나중에 결정되는 거는 나중에 시행자 지정되고 이제 특별정비가 결정되면은 건축심의 들어갑니다. 건축심의 인허가 들어가기 전에 확정을 해 주셔야 되고, 심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시공사를 뽑을 거예요. 그럼 시공사가 여러분들 또 제안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주차장은 이제 요즘 이제 주차가 많이 바뀌었죠.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공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폭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예전에 다 2.3m. 지금 아니다. 대형 주차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대형 주차 넣어야 되고요. 계절창문은 이제 신축 세대의 필수품이고요. 얘도 9시 뉴스 2번 나오다 보니까 택배차 지하로 가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 주차장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설문조사 할 겁니다. 항목에 들어갑니다. 세대당 몇 대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세대당 1.5대에서 세대당 2.0대 사이로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경. 저희가 설계한 조경을 사용을 좀 들었습니다. 요즘 트렌드, 단위세대 트렌드 설명드렸고요. 부대 복리시설 트렌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가 올까요? 조경입니다. 조경이 이제 시공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비용을 또 많이 투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추세예요, 요즘은요. 그러다 얘가 이제 관천 6단지입니다. 이제 미국과 독일에서 디자인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러면 조경으로 지금 입소문이 이제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레미안 터치입니다. 얘는 입주한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이때 조경을 이제 세계 조경가 대회에서 우수작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고 난 뒤에도 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만드느냐? 그 단지의 가치를 바꿔버립니다. 그 단지의 이제 랜드마크에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조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은 단지 가치가 조금 더 달라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가입니다.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민이 원하는 거하고 상가가 원하는 거 조금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죠. 상가는 새롭게 내가 비용을 투자해서 상가를 새로 지었을 때 수익률이 높아가야 되겠죠. 수익률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값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만 상가는 이해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하고. 그러면은 상가 계신 소유주가 계시다면은 협의체를 만드셔서 원하시는 규모, 위치, 층수를 사업 주체 대표자한테 말씀하시면은 원활하게 협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바로 앞에 전철 있잖아요. 전철 앞에 이렇게 대규모 상가 시설도 지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설계 설명을 좀 마쳤고요. 어쨌든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